오늘은 연소 확률 변수랑 정기분포 하고요. 시간이 되면 뭐 추정도 좀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수능 완성에 제가 표시해드린 문제 그거 먼저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추정도 한번 봅시다. 안 되면 다음 주에 하면 되고요. 왼쪽 유제 2번부터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고? 아니요, 다음 주도 있어요. 아이, 깜짝 놀래라. 좋을 뻔했잖아. 모두에서 그런 거야?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 사이에 있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네요. 그죠? 보니까 1,1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딱 이렇게 V자 꺾어 놓은 거니까 fx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x축이라고 보고 여기를 0, 여기 1, 여기 2라고 보면 0에서 1 사이에서는 그냥 x, 그리고 1에서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둘 다 1,1을 지나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fx고요. 당연하게도 이 밑에 부분의 넓이는 1일 겁니다. 그죠? 근데 원하는 건 뭐냐면 확률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확률 변수 x가 k에서 k 더하기 2분의 1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의 최대값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간이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식으로 굳이 써보자면 이건 진짜 그냥 해설을 위해서 식으로 쓰는 건데, 이건 식으로 나타내보면 k에서 k 더하기 2분의 1까지 f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죠? 연소 확률 변수에서 확률은 정적분을 해서 구할 건데, 구간이 k에서 k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 구간의 정적분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fx가 1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식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경우를 좀 여러 가지로 나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k가 1이 아예 k보다 작은 경우, k 플러스 2분의 1보다 큰 경우, 아니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어차피 넓이 구하는 거잖아. 2분의 1만큼 떨어져 있다고. 2분의 1 떨어져 있는 녀석이 움직이는 거야. 언제 넓이가 제일 클 거냐라는 거지. 딱 그 사이에 1이 껴있을 때가 넓이는 제일 넓겠죠. 그죠? 가로 길이는 2분의 1로 딱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순간이 넓이는 제일 넓을 거라고. 그지? 무슨 얘기야? 1에서 왼쪽으로 4분의 1, 오른쪽으로 4분의 1 떨어져 있는 요 상태가 넓이는 제일 넓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좌우로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 그냥 구하시면 되죠. 말한 것처럼 좌우로 대칭이고요. 구간이 2분의 1이야. 4분의 1씩 떨어질 거니까 여기 4분의 3이고 여긴 4분의 5거든요.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요 부분의 넓이 구하면 되죠. 파란색 빗금친 거. 이거 넓이 얼마인데? 가로 길이 4분의 3? 세로 길이 4분의 3? 16분의 9를 절반.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있죠. 이거 둘이 더하면 16분의 9. 전체 넓이 1, 16분의 9. 16분의 7 이렇게 생겼죠. 그죠? 됐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유제 1번, 2번 또 보러 가보면 이거 안 가니 이렇게. 연소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고, 확률 밀도 함수가 이거일 때 이게 똑같은 거 하는 거네요. 그죠? a만 찾으면 답은 나올 거예요. 구하러 가보면 x 값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구간 전체에서 정적분했을 때의 값이 1로 나와야 돼요. 0이 아니고 1로 나와야죠. 그죠? 그리고 요 구간에서 이거 x축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근데 x축으로 내려갈 리는 없죠. 이거 어차피 잠깐만. a가 0보다 크다고 했고요. 절대값이면 x니까 양수겠죠? 거기 6분의 1 더할 거라서 x축 위에는 계속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녀석은 그래서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의 절대값이 있는 걸 보니 얘 자체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큰 쪽에만 그림 그리고 좌우로 대칭 이동할 거라서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고 뭐 여기를 2,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보면 0 대입했을 때 6분의 1 나올 거고요. 그럼 뭐 편의상 요쯤에 있다고 봅시다. 그리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증가하겠죠. 그러다 이렇게 끝날 거고, 왼쪽도 똑같이 좌우로 대칭인 녀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2분의 1이더라 라는 거지.
그죠? 그걸로 A 구하시면 되고요. 자르면 되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밑에 부분의 넓이 얼마니? 저 여기 6분의 1이니까 가로 길이 2, 세로 길이 6분의 1, 넓이는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요 위에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나 되냐면 6분의 1이어야죠. 전체 넓이가 2분의 1, 그 중에 3분의 1이거든요. 그럼 이 넓이가 6분의 1인데 가로 길이가 2래요. 그럼 세로 길이가 얼마 된다는 이야기냐면 6분의 1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 길이도 6분의 1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6분의 1, 요 길이 6분의 1, 그럼 요 점의 y좌표는 3분의 1. 뭐 그래서 기울기가 6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1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a의 값도 찾아지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구하래요. 이건 산수! 안 할 거야. 알아서 해. 2번 0에서 4 사이래요. fx 그래프가 이젠 그려져 있어요. 식이 아니고 1에서 3까지의 넓이 구하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 a부터 찾아야겠네요. 그죠? 이 a를 찾는 방법은 역시나 뭐라고? 그냥 전체 넓이가 1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왼쪽은 가로 길이 1, 세로 길이가 a인 삼각형이니까 2분의 a, 여기는 a, 여기는 가로 길이가 2니까 여기는 그냥 a. 그거 다 더한 게 1이다 가지고 a 찾으면 되죠. a만 찾아지면 그 다음엔 1에서 3까지 정적분 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하시면 되죠. 뭐. 그죠?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1에서 3까지니까 요 가운데 딱 잘라서 요 부분까지 더 하셔야 돼요. 그죠? 또 a 넘어갑시다. 이런 간단한 산수들은. 다음 유제 3번. 얘는 뭐 되게 문제 길게 생겼네요. 확률 변수가 3개 있대요. x1, x2, x3. 각각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답니다. 가를 보니까 F랑 H는 X는 K1에 대해서 대칭이고 G란 녀석은 K2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그렇다 치고요. FK1, HK1. 저 말은 Y는 fx에 K1을 대입했을 때, 즉 요점의 꼭대기 값, Y 값이랑 H의 요점의 Y 값이랑 둘이 비교해보면 F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림에서도 딱 티가 나죠? 지금 요 꼭지점 두 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꼭지점처럼 생긴 요 두 점. 그리고 G라는 녀석은 H를 오른쪽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요 간격이 3이라는 거 하나에다가 또 요 꼭대기의 값이랑 요 꼭대기의 값이 같더라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 그럼 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꼭대기의 값이 누가 크냐 작으냐 혹은 같으냐라는 건 실제로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표준 편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K1과 K2는 평균 값이 누가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고 꼭대기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는 실제로 보면 얼마나 모여있니 퍼져있니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F랑 G를 비교해보면 F의 꼭대기가 더 크대요. 그 말은 확률 변수 X1과 X3를 비교해보면 평균 값은 둘이 같지만 표준 편차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고. 그런데 H랑 G가 이런 형태라는 건 확률 변수 X2와 X3는 X2의 평균 값이 크지만 표준 편차는 똑같더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평균 값은 3 차이 나지만 편차는 똑같아요. 그 소리 하는 겁니다. 다 해서 이제 실제로 산수를 위한 어떤 조건들이 나올 것 같은데 X1이 8 이하일 확률이 0.5래요. 뭐 이하일 확률이 0.5래. 뭔 소리야? 8이 평균이다. 그 얘기겠지. 그죠? 딱 가운데서 잘라야 0.5 나올 거니까. 그 말은 K1이 지금 여기 8이에요 라는 말이고 우리 아까 요거 3 떨어진 거라고 했으니까 K2는 1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X2가 K2에다가 1 더한 거 K2는 11이었다고요? 12겠죠? 12 이상일 확률이 0.38이래요. 0.38에 해당하는 건 없지. 자, X2가 누구야? 얘가 X2구나. G가, 그죠? 여기서 1 떨어진 거니까 여기가 12쯤 될 거고요.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0.38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X3가 K1에서 왼쪽으로 3만큼 요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왼쪽으로 3만큼이니까 5일 거예요.
요거보다 더 밑에 쪽의 넓이가 0.22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고 있는 건 x2가 gx가 12에서 14 사이라고 했거든요. 평균이 11이야. 그런데 12에서 14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14에 해당하는 힌트가 누구냐면 얘가 되겠죠. 5. H란 녀석이랑 G란 녀석은 표준 편차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3이잖아요. 뭐 마이너스 3이지만 얘도 편차가 3이죠.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Z값과 이것에 해당하는 Z값, 절대값이 같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깥쪽의 넓이가 0.21래. 그러면 요 안쪽 편의 넓이는 0.28일 텐데 0.28. 그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색깔로 빨간색으로 여기서부터 14까지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 거냐면 0.28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요 파란색 부분으로 제가 빗금치고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였을 거냐면 지웠어. 글쎄. 손으로 지웠나 봐요. 어디 갔니? 38. 그럼 여기 0.12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0.38은 보시다시피 k 플러스 2 더하기 1 저 뒤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 계속 가는 게 0.38이거든. 38. 그러니까 구하려고 하는 건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이어서 12에서 14.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시면 답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0.16일 거고 100 빼하세요니까 16 이렇게 될 겁니다. 다음은 이제 7번. 오른쪽 7번. 많이 더워? 안에 또 잠옷 입었어? 잠옷은 아니고. 그럼 하나 벗어도 되잖아. 이거에? 7번? 오른쪽 7번 이거야? 어느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 500명 중에서 나형을 선택한 학생의 비율이 60%, 비율? 그래, 60%인데 3학년 학생 중 150명을 선택해서 나형을 선택했는지 조사할 때 96명 이상의 확률. 이것을 오른쪽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가 500명이고 그 중에 60%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숫자가 아니죠. 문제 풀 때. 150명을 임의로 선택해서 조사를 할 거래.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다고. 내가 얘한테도 수학 나영이니? 라고 물어보고 나영이니라고 물어보고 나영이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미 선택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즉 얘가 가든 나든 얘가 나일 확률은 달라지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150명한테 물어본다는 건 150번을 시행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했니? 라고. 근데 그 각각의 사람이 저 나형 선택했어요 라고 대답할 확률이 60%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확률이 0.6. 시행 횟수가 150번이 이항분포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항분포라는 말을 떠나서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500명 중에 60%가 수학 나형을 선택했다고 했거든. 그럼 150명을 조사한다 치면 대충 몇 명쯤 있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전체 중에 60%니까 150명 중에서도 60%가 나형이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잖아요. 즉 기대값은 150에 0.6을 곱해서 찾을 거라고. 마치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에다가 확률을 곱하는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치 150번 시행할 거야. 일어날 확률이 0.6이야.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처럼 생겼고요. 이거 가지고 평균 구해보면 둘이 곱할 거니까 90이에요. 분산 구해보면 여기에 0.4 곱할 거니까 36이고 그래서 표준 편차는 화면 잘렸어. 표준 편차는 6인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보고 왜냐면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건 또 확률이거든요. 다시 확률을 물어봤다는 건 이건 이항분포는 이거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구하면 끝이에요. 평균 표준 편차 구하려고 이거 쓰는 건데 다시 또 확률을 물어봤다는 건 이거 가지고 96명 이상일 확률
정규원포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평균이 90이고 표준 편차가 6이야. 그런데 96명 이상이래. Z값 얼마라고? 1일 거라고요. 96이라는 건 90에서부터 6, 한 칸 간 거야. 평균에서 표준 편차 한 칸 갔다고요. 편차가 6이거든요. 96에서 야, 공식은 이건데 다들 되게 그래 네 말이 맞아. 약간 이런 표정인데. 네 말이 맞아가 아니고요. 물론 내 말이 맞지. 이렇게 생겼는데 분자가 뭐라고? 편차라고요. 분모 뭐라고? 표준 편차라고요. 문제에서 M하고 시그마가 나온 거야. 그리고 96명 이상이래요. 얘가 X인 거고 얘가 M인 거고 얘가 시그마인 거야. 그지? 그럼 96이라는 숫자는 90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야? 6만큼 떨어져 있다고요. 분자에 누가 올라간다고? 6이 올라간다고. 96 빼기 90. 그건 표준 편차의 몇 배냐고. 1배라고. 한 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96이라는 건 90에서 표준 편차 한 칸 떨어져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Z값으로 1이구나. 1 이상이래. 1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이상이라는 건 이거 바깥쪽이라는 이야기니까 0.5에서 얘 빼시면 되죠. 그죠? 원래 과정은 이런 거, 막 이렇게 생겼으니까 막 이런 거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구하라고 한 건 X가 96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곡선 그려보면, 평균이 90이에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6인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 96! 96, 여기래. 그래서 이걸 Z로 바꾸는 거지. 요건 X였고요. 여긴 0이야. 여기는 편차가 6인데 표준 편차가 6이야. Z값으로 1이야. 96명 이상 그럼 Z가 1 이상. Z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게 3, 4, 1, 3. 그러니까 뭐 1, 5, 8, 7 이렇게 생겼다. 라고 답을 찾는 건데 굳이 이거 그림 그리지 않아도 Z값이 얼마인지 알고 이상이라면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이제 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벌써 한 두 번째 보고 있잖아요. 한 달 새.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되고 아니라고? 너무 졸려. 벌써? 15분. 15분 했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망했다. 좋겠다. 유제 끝내고요. 레벨 1 하러 갑시다. 왜? 분명해야. 분명해. 체육하고 있는 거야. 풀었던 유제랑 되게 비슷한 녀석일 것 같은데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k 사이고요. 그래서 0에서 2k 사이에 뭐 그래프 다 나와 있고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k를 찾는 힌트는 뭐다? 전 구간 정적분하면 1이다. 확률이니까. 그죠?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뭐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니까 대충 그리는 건데 0이고 여기를 k라고 보고 여기를 2k라고 보면 0에서 k 사이에선 5분의 4x래요. 1보다 조금 작은 기울기를 가졌어. 그리고 k에서 2k 사이에선 뭐래? 5분의 4k래. 이건 상수함수예요. k는 숫자잖아. 그죠? 여기다가 k 대입하면 5분의 4k 나오니까 여기가 5분의 4k거든.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사각형의 넓이가 1이다 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넓이가 1 된다 가지고 k만 찾으시면 끝나죠. 물어본 게 하필 또 k 제곱이니까. 산수는 제가 안 해도 되겠죠? 근데요. 네. 거기 넓이가 1이에요. 넓이라는 건 이게 확률 구하는 건데 구간 전체가 0에서 2k예요. 그러니까 0에서 2k까지 다 정적분을 한다는 건 0에서부터 2k까지 fx dx라는 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랑 똑같은 건데 이건 전 구간에서의 확률이니까 그냥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적분 하겠다는 건 이제 x축으로 둘러싸진 도형 넓이 구하는 거니까. 뭐 다른 나라 말도 써줘. 안녕이면 그 밑에 뭐 영어도 쓰고 중국어도 쓰고 요즘 뭐 배운다고? 이따 스페인어도 쓰고. 너 뭐 불어? 오, 영어 연습. 이거 뭐라고 쓴 거야? 이렇게 밑에 콤마. 니하오 잠시만요. 네.
니밖에 못 쓰겠어. 호! 저 한자 뭐야? 좋다는 뜻이잖아. 그지? 아니야? 니하오의 하오는 좋을 호자 아니야? 남자 여자 같이 있는 거.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어야 좋은 거야. 태국말도 써줘. 남자는 캅, 여자는 카. 나 녹화 중인데? 2번. 여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8 사이고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대요. 보니까 4에서 딱 대칭이다. 그죠?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이건 풀 수 있겠지? x-3의 절대값이었던 1이라는 건 x와 3의 차이가 1보다 작다라는 이야기고 3이 어디 있냐면 여기쯤에 있겠죠? 그 말은 x와 3의 차이가 1보다 작다는 건 2에서 4 사이에 들어있을 확률 구하세요 라는 말이 되겠죠. 그냥 부등식 풀어보면 야 이건 절대값 x-3이 1보다 작다는 건 실제로 x-3은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x가 4에서 2 사이다 그 얘기라고. 그죠?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확률 구하세요 라는 말이고요. 뭐 k의 값을 실제로 구해도 되는데 어차피 좌우로 대칭이고 구하라고 한 게 요 부분인 걸 보면 봐. 그냥 닮은 미 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버리면 일단 반 뚝 잘라서 왼쪽에 있는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에요. 절반이니까. 그리고 요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는 빨간색 삼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은 닮은 비가 2대 1이에요. 넓이의 비는 4대 1이겠죠? 제곱할 거니까. 그럼 빨간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였다고? 2분의 1이었다고.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4분의 1배라고요. 8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빗금친 건 2분의 1에서 8분의 1 빼면 되죠. 그죠?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고 다 닮아있는 도형이기 때문에 굳이 K는 구할 필요 없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됐죠? 연수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3 사이고 확률 변수 x의 밀도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0에서 a 사이가 3분의 2다 라고 했어요.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2라는 이야기니까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3분의 1이야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a-3b 찾으래요. 그냥 연립해서 두 개를 찾아야겠네. 그죠?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에요. 얘가 3분의 1입니다. 왼쪽에 있는 건 사다리 꼴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변을 b, 밑에 변을 2b 반 나누고요. 높이 a를 곱한 게 3분의 2네요. 그래서 요놈 두 개 연립해가지고 a랑 b를 찾으시면 되죠. 얘는 2분의 3b니까 그냥 a, b는 9분의 4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2분의 3, 1위로 오면 3분의 2 될 거니까. 그래서 a, b가 9분의 4고요. 요거 2랑 요거 2는 약분되고 전개해보면 3b-ab가 3분의 1이에요. 근데 a, b의 값이 나왔네. 그죠? b 나오겠죠? b 나왔으면 a도 나오겠죠. 그걸 집어넣어서 산수하시면 되죠. 그죠? 그냥 넓이 구하세요랑 같은 문제였습니다. 쉽죠? 2번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결국에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확률 변수 x도 확률 변수 y도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고 확률 물어보고 있으니까 결국 z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z를 빨리 찾으러 가보자고.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3이래요. 그런데 6에서 15 사이였으면 좋겠대. x가 6일 때 z값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되겠죠. 12에서 6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3을 2칸 가야 돼요. 그 말은 여기가 마이너스 2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z는 마이너스 2예요. 15는요 그럼 1이겠지. 그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왜? 땡 했어? 얼굴 말짱해 보이는데 오늘? 뭐 너도 축구했어? 잤는데 너 왜 늦었어? 축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오늘 학교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염색하느라? 학교도 안 가고 축구를 했어? 네? Y는요 평균이 27이야 편차가 6이래 21에 해당하는 Z값은 얼마란 이야기인데 왜? 아니 안 불렀어요 다시 21에 해당하는 Z는 얼마라고요? 27에서 왼쪽으로 6을 한 칸 가면 21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의 Z값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랑 둘이 같아지려면 얘는요 Z값을 얼마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2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같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은 A에 해당하는 Z의 값이 2라는 건 A라는 건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오른쪽으로 2칸 가야 되더라라는 말이라고요. 그죠? 27에서 6 2칸 간다고요. 12를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9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죠? 이거 책에 보시면 막 어쨌든 안 썼네요. x-m 나누기 시그마 그거 이용해가지고 막 공식을 이용해서 막 집어넣고 있는데 그 공식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냥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암산으로 해서 굳이 막 장황하게 식 쓰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충분해요. 요렇게만 풀 수 있어도 우리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서술형 쓸 땐 또 얘기가 약간 다른데 왜냐면 서술형은 선생님들이 보는 거니까 해설지 있는 대로 쓰긴 써야 될 건데 네, 뭐 굳이 이런 거 가지고 치사하게 뭐 여러분 서술형에는 이런 거 아니고 막 그런 거 나올 거예요. 이양분포의 정의 뭐 이런 거. 진짜요? 너 왜 그러고 내면 안 돼? 막 확률에서 시행이 뭐니? 막 이런 거. 표본 공간이 뭐지? 쌤 진짜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모르지. 그거 선생님들보다 달라요. 그거 작년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뭐 했는지. 아니, 3년 전에는 프린트를 줬어요. 아예. 그런 거 써있는 프린트를 줬어. 그거도 끔찍하다. 외우라고. 다음, 이해 봅시다. 연소확률면서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에서 3, 4인데 마이너스에서 2랑 2에서 3이 좀 다르게 생겼고요. 당연하겠지만 여기다 2를 대입해 본 거랑 여기다 2를 대입해 본 거랑 값은 같게 나와요. 이어져 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나오네요. 3 대입해도 0 나오네요. 그러면 결국 이 얘기네요.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0, 1, 여기를 2, 여기를 3이라고 보면 2분의 1, 2 대입하면 얼마니? 2분의 1이네요. 2 대입해서 2분의 1이라고 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 fx라는 말이겠죠.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마이너스 1에서 a까지랑 2분의 5에서 3까지를 비교하래요. 2분의 5면 여기 오른쪽 어딘가 여기에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a면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뭐 있겠지 뭐. 그죠? 넓이의 비가 1대 4래요. 얘는 아예 확률 나오죠. 요 점의 y좌표가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는 얼마냐면 1에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요. 4분의 1 중에 또 4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에요. 요 확률이 얼마냐면 실제로 우변에 있는 요 확률은 16분의 1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얘와 얘가 1대 4라는 건 얘는 그거보다 또 4분의 1배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확률은 64분의 1이다 그 얘기네요. 요 부분의 확률이 64분의 1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기울기 얼마냐면 6분의 1이거든요. 요 직선의 기울기가 6분의 1이야. 그럼 봐.
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다시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a예요. 그럼 가로 길이가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거 뺄 거니까 a 더하기 1이에요. 세로 길이는 얼마냐면 기울기가 6분의 1인 직선이기 때문에 6분의 1에 a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넓이는 얼마냐면 2분의 1에 요거니까 12분의 1에 a 플러스 1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라고? 64분의 1이라고요. 그래서 a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12 넘기고 약분할 거 하고 루트 씌운 다음에 1 빼버리면 답 나오겠지. 그죠?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근해 공식 찾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차피 완전 제곱이 숫자니까 루트 씌운 다음에 1 빼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대잖아. 그냥 그래서 앞에 있던 유제나 레벨 1에 비해서 산수가 약간 지저분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레벨 2에 있는 거지. 푸는 원리는 완전 똑같습니다. 그죠? 그냥 넓이 구하는 문제예요. 빌려주고 싶은데. 쓸만해. 잠 깨는 데는 최고야. 귓방맹이. 3번 확률 변수 x, y 둘 다 정기분포를 따르고요. 평균값이 좀 다르고 표준 편차도 좀 다른데 여기 보니까 x가 27 이상이랑 y가 46 이상이래. 그런데 27에 해당하는 녀석을 보면 편차가 6이에요. z의 값은 모르지. 표준 편차가 a거든요. a의 값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편차만 쳐다보면 6이고요. 요것도 편차만 쳐다보면 6이야. 편차가 똑같이 6인데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다 그랬냐면 얘가 더 크다 그랬다고요. 보면 평균보다 오른쪽으로 편차 6 떨어져 있어. 이거보다 오른쪽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건데 얘가 더 크대요. 헷갈리기 시작했어. 다시 z값을 비교할 건데 자 x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요거 x라고 보면 여기가 21이고요. 표준 편차가 a인 녀석이고 여기에 지금 27이 있고 요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z로 바꾸자고. 그럼 여긴 0 될 거고요. 요것에 해당하는 z는 a분의 6 이렇게 생긴 거야. 그죠?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의 넓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y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40 표준 편차가 b고 46 이상이래요. 이걸 z로 바꿔보면 얘 0이고 얘는 b분의 6이에요. 이 부분인데 둘 중에 누가 더 넓이가 넓다고 했냐면 이것의 넓이가 더 넓다고 그랬어. 그지? 그럼 다시 z 입장에서 보면 어떤 숫자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빗금 친 게 얘가 넓이가 더 넓다는 건 빨간색 빗금 중에는 누가 더 넓은 거란 이야기냐면 얘가 더 넓은 거란 이야기죠. 흰색 빗금 입장에서는 얘가 더 넓은 건데 0보다 오른쪽이면 둘 다 2분의 1씩이거든. 그러니까 빨간색 빗금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z값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z가 커질수록 0에서 z까지 넓이는 커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시 이게 27 이상이라고 해서 그래요. 만약에 뭐 21에서 27 이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바로 z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7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기 시작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흰색 빗금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큰 거기 때문에 빨간색 빗금 입장에서 보면 얘가 더 큰 거고 0에서 z까지 넓이가 얘가 더 넓다는 건 이것의 z값이 더 크다는 이야기니까 결론은 이거라고. a분의 6이랑 b분의 6을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큰 숫자더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a, b는 둘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면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뀔 거고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a가 더 큰 숫자더라 라는 거예요.
x의 표준 편차가 더 크구나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필요한 이유는 뭐 확률 해놓고 다 a를 더하니 b를 더하니 지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a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b를 더하고 있는 건 답이 아니겠지. 그죠? 게다가 앞에 써 있는 확률들을 보시면 다 구간이 2씩 떨어져 있거든요. 구간이 2씩 떨어져 있는데 일단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1, 오른쪽으로 1 떨어져 있을 때가 넓이는 제일 넓을 거예요. 확률 변수가 x든 y든. 그지?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보자면 20에서 22를 봐야죠. 뭐 20에서 21은 굳이 볼 필요가 없죠. 이건 뭐 구간 1이니까 얘는 아예 볼 필요도 없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요. y도 40이 평균이기 때문에 39에서 41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우린 봐야 될 건 이제 이거 두 개네. 1번하고 3번 중에 누가 더 크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기준으로 1씩 똑같이 떨어져 있고 확률에다가 둘 다 a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x가 1씩 떨어져 있는 게 큰지 y가 1씩 떨어져 있는 게 큰지 그걸 보자는 이야기인데 얘네 둘은 뭐가 다르다고? 표준 편차가 달라요. 표준 편차 a가 더 크대. 평균 값에 더 많이 모여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b죠.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건 흩어져 있는 정도가 작다는 거니까 편차가 작다는 이야기니까 많이 모여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봐. 똑같이 뭐 21점이랑 40점인데 거기서 1점 뿔마 해가지고 구간을 만들면 누가 더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냐면 많이 모여있는 녀석이 넓이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많이 모여있다는 건 꼭대기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면 그냥 식으로 쓰면 되지. 이거 하나만 보면 되죠. 요 녀석에 해당하는 z값은 22요. 편차가 1이에요. 표준 편차가 a거든. 그러니까 요 밑줄 그어 놓은 건 z 입장에서 보자면 0에서 a분의 1 요거를 2배 한 거랑 같아요. 이거는 b분의 1을 2배 한 거랑 같거든요. 그럼 a분의 1이랑 b분의 1 중에 누가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b분의 1이 더 크겠지. b분의 1이 더 크다는 건 이것의 확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결국 답은 3번이 될 거다라는 건데 식을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표준 편차가 더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못 봤어. 표준 편차가 더 작은 녀석이기 때문에 편차가 똑같이 떨어지면 확률은 더 클 거라고요. 더 많이 모여 있을 거라고 평균 근처에. 그래서 y의 확률이 더 클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했겠다. 거의 호러 아니야? 갑자기 어디 가라. 오른쪽 2-1번은 연소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고 확률 밀도 함수가 저 따위로 생겼대요. 보니까 얘도 x에 절대값이 붙어 있는 거라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녀석일 거고 0 대입해보면 a가 나오네요. 2를 대입해보면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a가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인데 여기가 2인데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0을 대입하면 a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a가 당연히 양수여야 돼요. 이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 있거든요. a가 음수면 밑에 내려갈 건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겼고 이거 전체 넓이가 결국 또 1이어야 되거든. 그죠? 전체 구간이 마이너스 2에서 2니까. 그럼 가로 길이가 4래요. 세로 길이가 2분의 1이어야 삼각형 넓이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y좌표는 2분의 1이어야 되고 그 말은 a의 값이 2분의 1이더라 그 얘기가 되겠죠. 그 상태에서 뭐 하래? 2분의 1 이하 찾으래. 2분의 1은 여기 있겠죠. 요 부분의 넓이 구하래요. 그럼 똑같은 짓을 하는 거지. 오른쪽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죠. 전체에서 빼시면 되고요. 반 뚝 잘라서 오른쪽 거 넓이는 2분의 1이야. 오른쪽 전체 삼각형
하고 요 삼각형은 닮은 비가 4대 3이에요. 요 길이가 2고 요 길이는 2분의 3이니까 닮은 비가 4대 3, 즉 길이의 비는 4대 3, 넓이의 비는 16분의 9. 그런데 오른쪽 전체는 2분의 1이었으니까 얘는 32분의 9겠죠. 그럼 노란색은 1에서 요 녀석 빼시면 되겠네요. 그죠? 숫자 봐. (0에서 3, 4에서) 그냥 직선이네요. 그죠? 0,0에서부터 출발한 직선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얘도 이해를 해보자면 x축에 여기 0이고 여기 3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또 1이어야 하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3이래. 세로 길이는 3분의 2여야겠죠. 이 점의 좌표가 3,3분의 2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k의 값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9분의 2다 그 소리가 되겠지. 그죠? 3 대입했을 때 3분의 2가 나왔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k가 9분의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 물어보고 있는 건 2 이상이래요. 2는 여기 있겠죠? 2 이상. 이건 넓이 그냥 바로 구해지죠? 얘도 보면 3대 2니까 전체 넓이는 1, 그럼 얘는 9분의 4. 이 노란색 분의 넓이는 9분의 5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요. 밑에 있는 건 x가 3k 이상인데 3k면 3분의 2거든요. 3분의 2면 대략 여기쯤이겠지.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역시나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닮은 비는 9분의 2, 3인 게 3분의 2로 줄어든 거니까 9분의 2 넓이의 비는 81분의 4. 이 부분의 넓이는 81분의 4예요. 그래서 77이라는 숫자가 나왔네요. 그죠? 분모는 그러니까 81분의 77. 분자는 9분의 5. 이렇게 생겼네요. 9분의 5라는 건 81분의 45. 그래서 81, 81 날아가면 77분의 45 이렇게 되겠네요. 약간 중학교 문제 푸는 분이죠. 계속 닮은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고3 수업인지 중3 수업인지. 중3 때 배우는 거잖아, 이거, 그지? 그 전에 하나요? 레벨 3. 이제 좀 문제를 풀러가죠. 지금까지 산수했고요. 요거 다 하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40분 했으니까 다 하면 딱 될 것 같아요. 확률면수 x가 평균이 m, 편차가 시그마의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a 이상이 0.1151이래요. a 이상이 그럼 이것에 해당하는 z의 값이 얼마란 이야기냐면 1151에 해당하는 건 얘죠. 1.2. 이것도 이제 웬만하면 그림 그려서 할까요? 제가 너무 대충 막 하고 있죠? 그림 그려가면서 해보면 이게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땐 정규분포라고 했으니까 항상 확률 밀도함수 그려서 푸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x라는 녀석은 정규분포를 따르고요. 여기 m, 표준 편차 얼마인지 안 나왔는데 a 이상일 확률이 요거니까 a는 m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고 요 부분의 넓이가 지금 0.1151이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지? 그럼 다시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0.5에서 요거 빼면 되니까 0.3849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3849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z로 바꾸면 여기가 0이고 여기는 1.2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말은 요 편차가 시그마의 1.2배야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책에 써있는 공식에 따르자면 1.2가
A-M 나누기 시그마 그 소리인데 시그마 1로 넘기면 1.2 시그마야. 뭐가 A-M이. 그러니까 A는 M에서 1.2 시그마만큼 온 거라고요. A는 M에서 표준 편차 1.2배만큼 오른쪽으로 온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숫자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 그게 Z값이에요. 어쨌든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팁이었고,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건데, 확률에서 Y는 평균이 또 이렇게 생겼대요. 괜찮아? 아니야? Y도 하나 그려보면 Y는 평균이 이렇게 생겼고요. 표준 편차가 3시그마인 녀석인데 3a 더하기 24 이상이 요거란 이야기는 역시나 3a 더하기 24는 평균보다 한참 오른쪽에 있다는 이야기겠지. 그죠? 여기 어딘가에 3a 더하기 24가 있고요. 요 부분의 넓이가 0.0548이다 그 얘기야.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란 이야기냐면 0.445이다 그 얘기고 4452는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Z가 1.6이라는 거야. 그 말은 그림에 나타내 보면 얘는 0, 얘는 1.6 이렇게 생겼다는 건데, 그럼 이 말은 뭐라고? 평균에서 표준 편차의 1.6배만큼 오른쪽으로 오면 얘가 나오더라. 그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그마를 구하세요. 인데 그럼 자,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찾을 수 있는 식을 다시 떠올려 보면 A라는 건 M에다가 1.2 시그마를 더한 녀석이다라고 얘기했고요. 3A 더하기 24는 3M 더하기 6에서 1.6 곱하기 표준 편차만큼 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됐죠? 물어보고 있는 건 시그마인데 고맙게도 여기 지금 A랑 M이 똑같이 1차고 개수도 1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이고 3A이고 3M이니까 없어질 거야. A 자리에 요거 집어넣으면 M은 없어진다고요. 시그마만 남는다고요. 안 믿는 표정인데? 3 M 더하기 1.2 시그마 더하기 24가 3M 더하기 6 더하기 4.8 시그마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여기 3M, 여기 3M은 알아서 없어진다고. 3.6 시그마 더하기 24가 6 더하기 4.8 시그마라고요. 1.2 시그마가 18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죠? 다행스럽게 A랑 M이 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한 방에 없어집니다. 그냥. 식이 두 개밖에 없지만 찾을 수 있는 녀석이에요. 시그마의 값 정도는. 약간 수업 첫날 같은 느낌인데? 나 혼자 수업하고 뭐 애는 누군가 보겠지 뭐. 어느 제약회사 무게가 40g의 약을 제조하는데 정확한 무게를 위해서 자동 검사 장비로 무게를 검사해서 40g과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품으로 간주한대요.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불량률이 17.7%래. 임의로 뽑은 약의 무게가 40g과 2g 이내 차이 나는 확률을 구하세요입니다. 결국 여기까지로 이거 찾으란 이야기죠. 시그마가 나와야 이 확률을 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라고 했냐면 40g이랑 1g 이상 차이가 나면 불량인데 그 불량률이 17.7%래요. 그림을 보면 이런 건데 무게를 확률 변수 x라고 보면 확률 변수 x는 무게는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기가 40, 표준 편차는 아직 얼마인지 모르는데 1g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41 이상이던가 또는 39 이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이 양쪽에 빗금친 걸 더한 것이 0.177이다 그 얘기예요. 그지? 그 말은 요 빗금친 거 하나의 값은 얼마란 이야기냐면 이게 0.177이란 이야기니까 0.08216 8216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요거 반띵한 게 이거니까. 그럼 여기가 0.0885라는 건 여기는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0.4115다 그 얘기니까 4115는 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41에 해당하는 z의 값은 1.35다 그 얘기예요. 이거 z로 나타내면 뭐다? 여기가 0, 여기가 1.35. 시그마를 찾자면 약간 귀찮은 숫자 나올 것 같은데 고맙게도 시그마는 찾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편차가 1이었던 게 편차가 2로 바뀌었거든요. 표준 편차는 그대로 있죠. 편차만 2배가 된 거야. z의 값도 2배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2g 이내의 차이라는 건 38에서 42 사이에 있을 확률을 물어본 건데 그럼 41에 해당하는 z가 1.35니까 42에 해당하는 z는 그냥 2.7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꺽쇠한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무게가 40g과 2g 이내로 차이 날 확률 이걸 물어본 건데 다시 써보면 38에서 42 사이란 말이고 이건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2.7 Z 2.7을 물어본 거라고요. 그죠? 2.7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걸 꼬박 2배 하시면 답이 나올 거다라는 말이에요. 얘는 2배의 0에서부터 2.7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시그마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거요. 구하자면 구해도 되거든요. 구하는 게 어렵진 않지. 왜냐면 41 마이너스 40을 시그마로 나눈 게 1.35야. 그러니까 시그마는 1.35분의 1이에요. 그거 뭐 꼭 굳이 숫자로 예쁘게 나오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그런 유리수를 남겨두면 되지. 그리고 나서 편차가 2인 녀석이니까 Z를 찾아보면 2.7이라고 나올 거라고요. 근데 어차피 Z라는 건 시그마 가만히 있고요. M도 가만히 있어요. X만 변했는데 X가 어떻게 변했냐면 X-M이 1이었던 게 2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Z의 값도 그냥 꼬박 2배가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로 첫 번째 Z가 1.35였으니까 그 다음은 2.7이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바로. 누군가는 들었겠지? 듣긴 들었지. 머리에 안 들어가서 그렇지. 어려워요. 그럼요. 어렵죠. 레벨 3이잖아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저 지난번 해설 다 드렸잖아요. 해설제 보시면 뭐 되게 장황하게 막 써 있어요. 식으로. 그건 알아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식 써 있는 건 저는 최대한 좀 핵심적인 것만 컴팩트하게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풀 수 있구나. 세 번째 것도 한번 보러 가보죠. 그럼 얘는 원래대로 풀어볼까요?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X와 Y가.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세요인데 기억번을 보니까 N1, N2가 주어졌어요. 그럼 이항분포 다 나온 거잖아. 평균, 표준, 편차 다 찾을 수 있죠. 그러면서 분산 물어봤어요. 그냥 공식에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기억번은 그냥 바로 산수하는 거기 때문에 해보면 N1이 900이래. 그럼 요 VX라는 건 900에다가 3분의 1이랑
3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얘는 200 되겠죠. 그죠? y는요. n2가 2000이래. 그러니까 vy는 2000에다가 4분의 1 곱하고 4분의 3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500이에요. 500에서 125를 빼면 얼마니? 375죠. 얘는 375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녀석이 맞죠. 아예 그냥 숫자가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얘기고요. 니은번은 N1, N2를 좀 찾아보란 이야기인데 오늘 웬일로 조는 사람의 주인공이 바뀌었지? 얘네들이 똑같다는 건 식을 써보면 3분의 1 N1이랑 4분의 1 N2랑 둘이 같으면 이란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 N1, N2가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요거 유리식 분모에 있는 숫자 보기 싫으니까 넘겨보면 4N1이랑 3N2가 같거든요. 그럼 이런 이야기죠. N1은 3의 배수여야 돼요. 3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최소한. 그래야 우변에 얘가 자연수가 될 거고. N2는 4의 배수여야 돼요. 근데 N1이랑 N2 중에 누가 더 큰 거니? 얘한테 4를 곱한 거랑 얘한테 3을 곱한 거랑 둘이 같다는 건 N2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를 세 자리 자연수 중에 4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 중에 제일 큰 걸 골라주면 알아서 얘는 찾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값이 얼마라는 이야기냐면 996이다 그런 이야기죠. 1000도 딱 4의 배수니까 거기서 4 빼면 되죠. 그러면 이걸로 N1 찾아보면 여기다 4분의 3 곱하면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1000에서 4 뺀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 지금 4분의 3을 할 거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250에서 1 뺀 다음에 3을 곱하래요. 750에서 3 빼는 거지. 747이에요. 7, 4, 7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N1, N2가 다 찾아줬고 그거 가지고 분산도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것의 값은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면 N1을 3으로 나누란 이야기야. 되게 귀찮게 생겼다죠? N2를 4로 나눕시다. 4로 나누는 게 왠지 좀 마음이 편하니까. 이걸 4로 나누면 얘는 원래 뭐였다고? 1000에서 4 뺀 거였다고요? 이걸 4로 나누래요. 250에서 1 뺀 거네. 그죠? 얘 평균이 249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다가 다시 Q를 하나씩 곱하면 분산되겠죠. Vx는 249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는 거고요. Vy는 249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는 거예요. 이거 둘이 빼래요. 그럼 249 똑같이 있네. 그죠? 249에서 어차피 빼서 절대값 씌울 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자고요. 12분의 1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20 얼마 이렇게 되겠지 뭐. 20 얼마 맞아 50보다 작죠. 정확한 값을 찾자면 찾을 수 있지만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50보다 작을 거라는 건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니은은 풀면서도 약간 찝찝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50이 아니라 좀 뭐랄까 근처의 값 20보다 작으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거 20보다 약간 크니까 틀렸네 이러면 되는데 갑자기 50은 어디서 났을까? 이거 계산해보면 20 얼마거든요? 근데 50은 너무 생뚱맞잖아. 그래서 뭐 이상한가? 내가 뭐 잘못 풀었나?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그런 애매한 숫자인데 막에 푼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숫자들이 약간 지저분해요. 막 뭐야 이게. 그래서 산수하기 약간 귀찮은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항분포니까요. 그냥 쭉쭉쭉 구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디귿번을 보니까 다시 또 확률 물어봤죠. 확률면서 x, y 둘 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인데 갑자기 또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럼 이건 뭐 하라는 이야기라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를 찾아서 정규분포 만든 다음에 확률 Z값 찾으세요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쓸데없는 산순 지우고. 그래서 다시 와서 보면 확률 변수 X라는 녀석부터 봅시다. N1의 3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평균은 얼마냐면 3분의 N1. 분산은 9분의 2 N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치면 평균은 3분의 N1,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2 N1 이것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런데 물어보고 있는 건 저거거든요. 3분의 N1에다가 3분의 4 루트 N1 만큼 오른쪽에 있대요. 자, 이거 곡선을 그려보면 확률면서 X야. 정규분포를 따른데요. 여기가 3분의 N1, 표준 편차는 3분의 루트 2N1 이렇게 생겼는데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였다고요. 쟤는 3분의 N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3분의 N1 더하기 4 루트 N1이에요. 이것에 해당하는 Z를 찾으러 가보면 얘는 빵이고요. 이거는요. 편차가 누구냐면 여기서 평균 뺀 거니까 3분의 4 루트 N1이에요. 3분의 4 루트 N1 이게 편차인데 표준 편차 얼마였다고? 3분의 루트 2N1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3분의 없어지고 루트 N1, 루트 N1도 없어져요. 남는 건 루트 2분의 4이기 때문에 요것에 해당하는 Z는 2 루트 2더라 라는 거예요. 그것의 바깥쪽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Z가 2 루트 2 이상 이렇게 생긴 녀석이더라 라는 거예요. Y도 마저 해보면 Y라는 녀석은 N2의 4분의 1이기 때문에 평균 구해보면 4분의 N2 분산 구해보면 16분의 N2 16분의 3N2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규분포를 만들어 보면 평균은 4분의 N2 표준 편차는 4분의 루트 3N2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물어보고 있는 건 4분의 N2 평균에서 4분의 루트 6N2만큼 오른쪽에 있대요. 그럼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떨어진 거야? 루트 2배만큼 떨어진 거예요. 얘는 평균이고요. 4분의 N2 얘는 편차잖아요. 평균에서 요만큼 더 떨어져 있다며. 근데 이 편차는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간 거냐고. 표준 편차에 뭐 곱하면 이해되냐고. 루트 2를 곱하면 된다고. 그림 안 그려도 알 수 있다고. 얘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요. 그럼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고 물어보는 거야. Z가 2 루트 2보다 오른쪽이고 얘는 루트 2보다 오른쪽이에요.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넓이는. 그죠? 얘가 더 클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꽝입니다. 결국 자 중간에 산수가 되게 복잡해서 이거 여러분을 약간 현혹시키고 있는 건데 큰 틀에서 보자면 기억번은 그냥 이항분포 하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말했죠.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숫자가 너무 지저분하고 계산한 결과도 막 48점 얼마 뭐 이렇게 생겼으면 오! 52점 얼마 이러면 이렇게 20이야 20점 얼마 이렇게 생겼다고.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내가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이해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도 이항분포 산수하는 거고요. 디귿번도 보면 봐. XY 원래 이항분포인데 확률 물어봤다고. 그럼 이건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아마 했던 것 같은데 오늘과 같이 대부분 졸고 있었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평균이랑 횟수랑 확률이 나와요. 확률이 나와 있다고. 그리고 나서 뭐 물어보는 거냐면 이거 물어보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분산 물어보고 평균 물어보는 거라고. 이항분포는 확률이 주어져 있고 얘네 둘을 물어보는 게 이항분포가 하는 일이고요. 정규분포가 하는 건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가지고 x가 a 이하의 확률 물어본다고. 물론 이걸 z로 바꿔서. 그러니까 확률 가지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거고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확률을 물어보는 건데 지금 뭐래? 이항분포를 따른다면서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 4분의 1이라고 해놓고는 갑자기 다시 확률을 물어봤다고요. 이거 하란 이야기라고. 이렇게 이항분포라고 애진작에 알려줬으니까 이걸로 얘 구해서 정규분포 만든 다음에 확률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뭐 하라고? Z 찾아라 그런 이야기라고. 이거 둘 다 Z 찾아서 Z값 중에 누가 큰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머릿속에 이 룰이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나와 있고 무엇을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이항분포인지 정규분포인지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 갔다가 다시 이항분포로 왔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고요.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거 엄청 많이 나와요. 그 RPM 센 이런 거 풀어보시면 나중에 아마 기회 되면 그때 가서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래서 얘도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식 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면 그거 가지고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돼요.